문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문화편 앞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설명할 게 여기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원활한 진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숙제 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문화단원부터 저 뒤에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 풀어가지고 와야 제가 조금 여유있게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풀어가지고 오면 제 설명을 이해를 바로바로 못하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다 하면 좀 설명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저 뒤에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한번 풀어보고 이제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완을 해나가야 돼요. 맞는 것은 다음에 풀어도 맞아요. 근데 틀리는 문제 한 시차도 또 다시 풀어보면 또 틀려요. 그런 걸 자꾸 연습해가지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어디 해야 되더라? 139쪽에 개인과 사회 구조입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가벌병은 사회화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타당한 걸 보라고 했는데 그 서로 다른 견해란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 이거겠죠.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더 안 봐도 바로 느껴지죠? 기능론자입니다. 을은 기득권 얘기 나왔죠? 갈등론자입니다. 병은 보나마나 상호작용론자겠죠? 그러면 이 문제 쉽게 풀립니다.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갑과 을은 거시적, 병은 미시적.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가지고 오세요. 쉬운 문제는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번도 쉬워요. 근데 이건 한번 빗과 넣었어요. 값의 관점에서 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래요. 값의 관점에서 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걸 저지르요. 그럼 값이 뭐예요? 기능론. 을은 갈등론이니까 기능론의 관점에서 갈등론을 비판해야 돼요. 1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은 달라. 이건 기능론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갈등론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기능론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할 일하고 간호사가 할 일은 달라.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많이 받고 간호사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거든.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론자의 주장이면서 갈등론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써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3번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가나 2개 다 안 나오고요. 하나만 가지고 출제해도 돼요.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는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개념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에 나와 있는 개념도 있고 나에 나와 있는 개념도 있는데 이 두 개념의 공통되는 개념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번을 보세요. KTX 객실 안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승객. 이거 휴대전화 보급은 확대됐는데 예절이 부족한 문화지체를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다가와서 객실 내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것은 승무원의 역할이죠. 승무원의 역할 행동입니다. 승무원이 당연히 이렇게 역할 행동을 해야겠죠. 당부하자 화를 내면서 객실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면 이게 이 아이는 지금 사회화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문화지체, 역할 행동, 사회화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 이 세 개가 정답이 아니에요. 나와 비교해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나를 보세요. 야구 선수인 을은 어머니 생신날에 집에 가서 자식의 도리를 하고 오라는 감독의 말에 자, 감독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래야만이 자식의 도리다. 이게 바로 사회화 과정이잖아요. 그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열심히 훈련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도리와 그 다음에 그 야구 선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간의 충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화,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 세 가지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건 두 가지? 기억하고 니은이네. 기억하고 니은. 이해됐죠?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1분 안에 못 풉니다. 수능은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는데 우리 시험은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나와 있는 개념 모두 고르시오 하면 뭘 골라야 돼요? 사회와 문화지체, 역할 행동 이렇게 고르면 되고 나를 가지고 출제하면 사회와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걸 고르면 되는 것이고요. 자, 4번 문제는 아주 쉬운 거죠. 사회와 기관인데 광고 선전에 의존해서 이걸 의존 효과라고 하죠. 그러면 이 광고 선전에 의존하는 거니까 대중매체가 광고 선전 매체잖아요. 정답은 대중매체밖에 없어요. 이 사회와 기관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내는데요. 이 사회와 기관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와 기관은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주 목적이 사회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사회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초적이면 1차적 사회 기관, 전문적인 내용이면 2차적 사회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쉬운 건데 많이 틀려. 가족,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만 할게요. 회사, 언론. 시험 문제에서는 신문 가지고 출제했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교도소.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가족. 공식적 사회기관이에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에요? 공식으로는 순간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헤매는 거야. 순간적으로 공식이라는 고정관념이 탁 박혀버린 거라고. 그러면 정답 못 찾아요. 공식적 사회기관은요, 사회화가 주목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학교라고. 가족은 사회화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이 중요하지, 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가족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야, 2차야? 1차. 학교. 직장. 언론. 교도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네, 이제 5번 문제로 가야죠, 일단. 다음은 한 여성의 신혼일기. 밑줄 친 내용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래요. 친정일과 시댁일이 겹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친정은 딸로서, 시댁은 며느리로서 두 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하고 있죠. 이걸 역할 갈등 중에 역할 모순이라고 하죠. 역할 모순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할 갈등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고 6번 자기소개서 일부 옳은 거 찾으래요. 가족, 부모님 쭉 나와 있네요. 1번 기업, 가족. 니을 고등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땡. 가족은 비공식이잖아요. 고등학교는 공식이고요. 1번 틀렸고 2번 니은 부모 성취주의입니다. 막내 기속주의입니다. 부모는 선천적으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죠. 2번도 땡. 3번 값은 반장이었네. 미음 반장의 역할 수행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맞네. 예전 시험 문제는요. 값은 미음에 따른 역할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역할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할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 평가할 수가 없다고. 그럼 사람을 평가해서 보상을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에 속하는 거니까 3번 정답입니다. 4번에 비읍은 반장으로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요구했지만
저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해 고민이 들다. 이건 지가 심리적인 고민 갈등인 거야.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그럼 역할 갈등이 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담임 선생님은 학급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그냥 놀고 먹자로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반장으로서 그리고 담임에 대한 반장으로서 서로 역할이 충돌되잖아요. 이때는 역할 갈등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친구들은 공부할 분위기 만들어주라 했는데 지가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 심리적 갈등인 것이지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따라서 4번도 틀린 겁니다. 7번 전형적인 문제죠. 4월 15일 날이면 이런 나오겠네. 지금도 나와 있대. 주요 1번 두고 나와 있대. 후보. 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인데 옳은 거 고르래요. 땡땡 사회학회, 시민단체, 정치회, 고등학교, 향후회, 기업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보니까 느끼는 게 있죠? 사회 집단이에요? 사회 조직이에요? 사회 조직이죠? 사회 집단 중에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사회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 조직에는 뭐가 있더라? 사회 조직은 공식적 사회 조직과 비공식적 사회 조직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비공식 조직은 100% 자발적 결사체죠. 오케이? 왜? 공식 조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은 전부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런데 자발적 결사체는 일부는 비공식 조직이고 일부는 공식 조직이고 일부는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닌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세 얼굴을 가진 사회 조직이 있다. 얼굴이 세 개야. 공식적인 얼굴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얼굴이 있고요. 순수한 얼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얼굴을 갖는 사회 조직이 뭐다? 자발적 결사체. 제가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그림 하나 소개했었죠? 사회 집단 이렇게 해놨고 사회 조직은 100% 이익사회입니다. 그리고 A, B, C, D. 그리고 단서. A, B, C는 사회 조직이다. 이게 단서라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가를 알아야지. A, B, C가 사회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A, B, C가 사회 조직이니까 이건 이익사회야. 그럼 D는 뭐야? 공동사회야. 공동사회 대표적인 게 뭐야?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으로 사례를 들었었죠. 그럼 이익사회인데 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B가 새 얼굴이잖아. B가 새 얼굴이야. B이면서 C하고 결합되는 거, B이면서 A와 결합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B야, B. B가 자발적 결사체. 근데 B 안에 C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C는 100% B라고. 그럼 C는 뭐야? C는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럼 보나마나 A는 뭐야? 공식 조직이라고. 아주 이 그림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일단 이걸 복습 차원에서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7번으로 옵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기억과 디귿. 기억이 뭐죠? 사회학회. 사회학회니까 자발적 결사체죠? 사회학회니까 시민단체예요? 이익집단이에요? 또 하나 뭐더라? 친목집단이에요? 사회학회니까 친목집단으로 볼 수도 있고 이익집단으로 볼 수도 있고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일단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시민단체 대표가 시민단체가 나왔으니까 땡땡 사회학회는 시민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친목단체는 이게 학회 하면은 학문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익 집단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땡땡 종친회는 전형적인 친목 집단이고요. 고등학교는 공식적 사회조직이고요. 재경 향후회 친목 집단이고요. 땡땡 기업 공식 조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기업과 디귿이 종친회. 둘 다 모두 자발적 결사체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니은과 디귿은 이익사회다. 맞나요? 여기 있는 거 전부 이익사회입니다. 이해됐어요? 종친회 이익사회예요? 공동사회예요? 이익사회입니다. 종친회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발적 결사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가입하는 것이고 유리하지 않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죠. 방탄소년단 팬클럽 자발적 결사체 중에 친목단체죠. 그러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어요? 니을은 고등학교는 2차적 사회기관 맞고 미음이 재경 향후에는 1차적 사회기관 아니죠. 재경 향후에도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을 비읍은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니을이 재경 향후에 아닙니다.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비읍 기업 이거 기업은 공식적 사회기관 사회와 기관이죠. 기업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래서 니을하고 비읍은 모두 비공식적 사회기관으로 봐야겠네요. 8번으로 갑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입기자료 생략하고 장남, 초고속 승진, 회사, 방송통신대학 정도 있고 자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장남은 귀속주의 맞아요. 부모는 성취주의. 니은은 초고속 승진은 역할에 대한 보상입니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디귿 회사는 사회기관 맞죠? 공식 비공식 1차 2차 그 다음에 니을은 방송통신대학은 금기의 내 집단이다. 지금 금기가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집단 맞죠?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네요. 명목론과 실제론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기자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볼게요. 이처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군자라고称승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우선이에요?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공동체가 우선이니까 실제론자입니다. 자, 실제론 찾아봅시다.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래요. 중요한 건 사회라는 거죠. 실제론자고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 실제론.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명목론.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 명목론의 대표 이론이 사회계약설. 사회 실제론의 대표 이론이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민족주의가 해당이 되겠죠. 디귿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0번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는데 가에 들어갈 게 뭐예요? 사회적 행동을 교환하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상호작용을 지속하면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고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직적 총체로 판단한 게 사회구조잖아요. 사회구조. 그럼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안정된 사회관계를 유지하죠. 사회구조는 지속성, 안정성, 역사성을 갖잖아요. 또 하나 변동성과 강제성도 있어요. 니은번 구성원은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변한다? 아닙니다.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겠죠. 변동성이 있긴 있지만 쉽게 변하는 건 아니고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사회 구조에서 미국 사람들의 행동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리을번.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자유를 구속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사회구조의 특징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했던 강제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번하고 리을번이 정답이고요. 11번. 사회구조를 보는 관점이니까 두 개밖에 없겠죠. 미시적 관점은 존재하지 않겠죠. 사회구조를 보는 거니까 거시적 관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론하고 갈등론밖에 없어요. 자, 사회자가 중장년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값은 고용주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고용시장은 구조적으로 중장년층 은퇴를 발생시키고 그들 중 대부분의 재취업의 기회도 박탈당합니다. 고용주 이익 추구하는 가운데 중장년층이 잘린다는 거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이거 바꿔야겠죠? 갈등론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을은 무슨 소리야? 지가 적응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잘린 거지. 능력만 갖춰봐 안 잘리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능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돼요. 기억. 값의 관점, 갈등론자는 사회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갈등을 일시적으로 보는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값이 아니라 을로 봐야 되고요. 니은번. 을의 관점은, 이게 기능론자죠. 사회 변동 과정에서 사회 각 부분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맞아요.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고 이런 관계가 기능론. 디귿번. 갈등론은 을에 비해, 즉 기능론에 비해 사회 변동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그렇잖아요. 갈등론은 사회 변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디귿번도 맞아요. 자, 니을번 가지고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니을의 관점은, 즉 기능론은 갈등론에 비해 현존 사회 질서의 전면적 재구성을 통해, 재구성이라는 게 뭐죠? 뒤집자는 거죠? 뒤집자는 것은 값의 입장이죠. 틀려요. 니을번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이죠? 이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는 구룡마을에 있고요. 저기 부촌이 타워팰리스입니다. 그 사이에 양재천이 있어요. 지금 양재천 사이에 두고 이 구룡마을하고 타워팰리스하고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구룡마을에서 이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개천에서 응할 수 있어 이거고, 아버지는 너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애비 잘못 만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복권한 거잖아요. 아들은 기능론자, 아버지는 갈등론자란 말이에요. 근데 12번 문제는 아들의 관점으로 낸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출제한 것이니까 갈등론을 찾으라, 이런 문제입니다. 기억. 학교 교육은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 기능론자. 이건 아들의 관점이에요. 희소가치 분배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야. 기능론, 아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제 아버지 관점, 갈등론은 디귿니을이겠네요. 사회 계층화 현상은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데 장애가 돼. 따라서 이거 없애야 돼. 갈등론이고. 근데 1번.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 구조가 계층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개인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개천에서 용납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게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죠. 4번 정답이네요. 13번 문제. 두 가지 관점이니까 빈부격차, 이게 기능론 아니면 이제 갈등론일 텐데 틀린 것,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가번은 기득권자 얘기 나왔죠? 갈등론. 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차이에 기인한 거야. 그러니까 개쳐서 용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해봐. 성공할 수 있어. 기능론이죠? 그래서 가가 갈등론이고 나가 기능론이라고 분석이 되면 이제 문제는 거의 풀린 거죠. 옳지 않은 것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시고요. 2번 볼게요. 가는 각 사회 구성 요소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지배 집단의 이익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본다.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됩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타파.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을 몰아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뒤집어 버리자 이거잖아요. 넘어가서
자, 이제 14번은 명목론과 실제론에 관한 문제가 또 이어지네요. 맞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가는 명목론이죠.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는 거고 나는 그 이상이라는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자, 연결시켜 볼까요? 기업권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으니 우리가 최고야. 팀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가 중요하대. 명목론. 사람을 뽑을 때 학벌이 아니라 능력을 봐야 돼. 능력. 개인의 능력. 명목론입니다. 끝났네 그러면. 기억 니은이 명목론이에요. 가. 그 다음에 디귿니을 한번 볼까요? 아무리 산만한 학생도 그 반에만 들어가면 조용해져. 그 반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야. 실제론. 회사 발전 위해 몇몇 사원은 희생해야 돼. 희생이 불가피해. 아, 회사를 우선하고 있죠? 실제론. 그래서 디귿니을은 실제론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15번 역시 개인과 사회의 관계니까 명목론과 실제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그 옆에 스탑 표시가 있죠. 큰 원은 사회를, 작은 원은 개인을. 실선은 주도적, 점선은 비주도적. 그러니까 가가 보여요. 사회가 주도적이니까 실제론이고요. 나는 개인이 주도적이니까 명목론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1번 가, 실제론. 사람들은 언어를 때와 장소에 따라 가려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개인이 중요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사회 분위기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친구들하고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사회 집단, 이를테면 가족이라든가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여럿이 모인 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정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수혁 씨는 한번 얘기했었는데 시원하게 잠깐만 얘기할게요. 우리 집 아들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때는 여름이었어요. 토요일 날 점심을 집에서 먹는데 식탁에 풋고추하고 된장이 올라왔어요. 풋고추 맛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풋고추 큰 거 하나 탁 잡아가지고 된장 탁 찍어가지고 아 맛있다. 이제 나머지 누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나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아빠는 큰 거 잡으니까 저는 애기니까 작은 거 잡은 거야. 네? 풋고추 식시는데 청양고추 제일 매운 걸 딱 잡는 거야. 순간 말려야 돼 말해야 돼 하다가 에이 이 새끼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흉내되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된장을 탁 칠 때 마이치가 해서 탁 털어내. 그러더니 반절을 딱 입에 넣고 몇 번 씹더니 탁 뱉어버리더라고요. 탁 뱉더니 뭐라고 하냐면 고추 졸라 맵 왜 그러는 거야. 순간 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입에서 졸라 맵 이거 그거야.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매우 막 친구들하고 같이 쓰는데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은 너는 친구들만 있을 때 써라. 엄마 아빠 가족 여럿이 있는데 그런 말씀 다 쓰잖아요. 막 호통을 쳤죠. 그 다음부터도 가끔 나오더라고. 순간적으로 막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언어가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고. 묻자고 얘기고요. 자,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에요. 나머지 다 반대로 돼 있으니까 스스로 분석해 보시고요. 16번으로 갈게요. 개인과 사회관계 또 나왔네. 자, 이건 그러면 실제론인지 명목론인지 판단해 보세요. 개별적인 인간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적 측면들이다. 실제론이죠? 그럼 실제론 찾아보면 2번밖에 없어요. 1번은 계약의 산물 사회계약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 명목론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2번만 실제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여기서는 특히 사회 조직이 출제 비중이 높아요. 자, 17번 문제. 사회 집단 개념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사회적 물언을 일으킨 스타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아. 많은 청소년들이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스타 연예인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데 걱정이야.
스타 연예인의 행동을 모방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준거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준거 집단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소속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선택적 결합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집단이다. 이건 준거 집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튜니스가 얘기하는 결합 의지에 따른 분리니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결합 의지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 결합 의지가 두 가지죠. 지금 여기서 선택적 결합 의지, 선택 의지고 또 하나는 뭐죠? 본질 의지잖아요. 본질 의지가 뭐예요? 공동사회. 선택 의지가 이익사회. 그러니까 니은번은 준거 집단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어요. 튜니스의 분류 기준에 따른 이익사회의 개념입니다. 디귿번 계약과 절차에 따르는 공식적인 조직이다. 이건 뭐예요? 사회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준거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 기준을 제공한다. 이게 준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은 개인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준거 집단을 알므로써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의대 가려는 학생의 행동 거지하고 의대 가려는 사람과 음대 가려는 사람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거지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준거 집단이 뭐냐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자, 밑줄 친 것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대기업, 팀제로, 재편, 사내, 야구, 동아리, 부모의 성화로 주말마다 맞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기업. 대기업과 같은 조직은 현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과업 중심적인 조직이다. 맞잖아요. 과업 중심적 조직, 이걸 관료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등장하죠. 그럼 나머지는 틀렸겠죠? 어디가 틀렸는가 확인해 봅시다. 2번 니은 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건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개편했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 니은과 같은 조직은 대면적인 접촉과 비공식적인 통제에 의해 운영된다. 거꾸로 되어 있죠? 형식적인 접촉과 공식적인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내 야구 동아리니까 이게 전형적인 비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디귿과 같은 집단은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이 아니라 형식의 반대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친목단체니까요. 3번도 틀렸고 4번 니을 부모의 성화로 주말마다 맞선을 본대요. 맞선 보는 사례는 재사회 과정으로 성인 이후에 가능하다. 맞선 보는 건 성인 이후에 가능하다. 이건 맞지만 이게 재사회화는 아니죠. 재사회화라는 건 뭐예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컴퓨터를 배운다, 꽃꽂이를 배운다, 이거 재사회화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EBS 퀴즈 보면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17살의 영철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철공소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영철이의 사회화 과정은 1번 유년기 사회화, 2번 청소년기 사회화, 3번 성인의 사회화, 4번의 탈사회화. 정답? 성인의 사회합니다. 17살 영철인데 학교 가서 배워요? 지금 철공소에서 배워요? 철공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야. 성인의 재사회화는 학교를 벗어나는 게 재사회화란 말이에요. 나이 40의 김씨 아저씨는 만학의 꿈을 이루어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캠퍼스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김씨 아저씨의 사회과정은 청소년기 사회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다 문제로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료 1, 2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 두 개 다 못 냅니다.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거 2개 한꺼번에 냈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공부하셔도 돼요. 하나씩 출제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자료 1번 보니까 뭐 읽어봐야겠네. 값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고 지역팀인 프로야구 동그라미 팀의 팬클럽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다가 고교 졸업 후 내키지 않지만 세모팀의 연고 지역인 네모대학에 진학하였다. 야구를 좋아했던 값은 대학 내 야구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하지만 세모팀과 동그라미 팀의 경기가 열릴 때면 대부분의 야구 동아리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세모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그라미 팀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19번 문제로 갈게요. 자료 1에 나타난 사회 집단과 값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기억. 값은 대학 내 야구 동아리는 1차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맞죠? 이게 친목단체니까 야구 동아리는 1차 집단적 성격을 가져요. 기억번 받고. 니은. 갑에게 동그라미 팀 팬클럽은 소속 집단이자 내 집단. 맞잖아. 그럼 정답은 기억, 미연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 1번밖에 없어요. 디귿은 왜 틀렸냐면 갑에게 네모대학과 세모팀은 의집단. 아니잖아. 네모대학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집단이 아니라 내 집단으로 봐야겠고 1번에 갑의 소속 집단은 모두 중거 집단이다. 그건 아니잖아. 지금 세모팀하고 동그라미 팀이 경기가 열릴 때 팬클럽은 동그라미 팀 팬클럽이죠. 근데 응원은 그 친구들과 더불어, 동아리 친구들과 더불어 세모팀 응원하다 보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값은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1번밖에 없고요. 자, 2번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왜냐면 자료 2번과 연결을 시켜야 돼. 근데 자료 2번을 보니까 거기 보세요. A, B, C가 있고 A, B, C를 각각 거기 주어졌죠. 아, 모르겠구나. 이게 공식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겠다. 가장 넓은 게 A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B죠. 그 다음에 그 안에 C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중에 A, B, C는 비공식 조직 아니면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 아니면 자발적 결사체래.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넓은 게 뭐야? 이익사회잖아, 이익사회. A, B, C, 사회 조직은 전부 이익사회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익사회고, 그 다음에 C는 100% B죠. 그럼 B는 뭐야? 이게 자발적 결사체지. 자발적 결사체 안에 100% A가 뭐야? 비공식 조직이라고. 그러면 비공식이 C, 이익사회가 A, 자발적 결사체가 B.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해해두면 이것도 쉬워지잖아요. 그죠? 이건 수능 기출문제.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라고. 근데 요것을 알아두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으로 와서 위의 자료 1, 2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르라고 했네요. 기억이 뭐더라? 땡땡 동그라미 팀, 프로야구 팀이죠. 프로야구 팀은 A가 뭐였더라? 이익사회. 여기까지는 맞네. 그 다음에 니은이 팬클럽이죠. 팬클럽은 B니까 자발적 결사체 맞네.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예요? 대학 내 야구 동아리니까 대학 내 비공식. 맞네. 1번이 정답이네. 다 맞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해 봅시다. 2번 니은이 뭐였더라? 팬클럽은 B와 C입니까? 자발적 결사체면서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아니잖아. 자발적 결사체는 들었는데 비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반드시 무언 내가 돼야 돼. 회사 내, 대학 내.
그러니까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만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항상 공식 조직이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거라고.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학 내 야구 동아리 이것만 비공식 조직이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뭐예요? 디귿이 대학교. 네모 대학교는 A 이익사회 맞고 B 자발적 결석 아니지. 이건 공식 조직이다. 대학교는 공식 조직이에요. 3번도 틀렸고 4번 리을이 어디 있나. 대학 내 야구 동아리 비공식 조직이니까 그 C와 해당되죠. A에 아닙니다. C에 해당됩니다. C에 해당되니까 B에도 해당되고 B에 해당되니까 A도 해당되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맞는 거 1번밖에 없어요. 분석 잘 하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막 집중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헷갈린다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집중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21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관료제의 문제점. 진료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정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서 거부한대요.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공문서를 다음 단계로 옮길 때 반드시 아래 단계에서 결제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옮길 때 빨간색 끈으로 묶어가지고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빨간색 끈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거죠. 이게 목적 전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걸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목적 전치 현상 같은 말로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22번. 공부하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사회 집단 중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집단의 개수를 고르래요. 자, 사회 집단인데 가가 뭐예요? 먼저 가부터 보세요. 전인격적인 관계와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니까 공동사회네요. 공동사회, 뭐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등등 있겠지. 나번은 뭐예요? 공식 조직 내에서 생겨난 집단이니까 비공식적 조직, 비공식 조직이고, 4번은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고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것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4번이 사회 집단이야. 그 다음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단위 이것도 되죠? 자발적 결사체야. 그러면 먼저 가번이 뭐냐면 공동사회인데 이제 읽기 자료에서 사회 집단에 해당되는 거 다 골라야 돼요. 갑 땡땡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데 기업에다 동그라미. 땡땡 기업에다 동그라미. 우리 형이 작년에 거기 입사했어? 그래? 그럼 주말에 만나서 뭐 좀 물어볼 수 있을까? 친한 동료 사원 및 자기들끼리 등산회 동그라미. 이 등산회는 회사 내 등산회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비공식 조직이겠지. 주말마다 등산하느라 시간이 없을걸? 그래? 그럼 난 무역협회다 동그라미. 예,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취업박람회는 사회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잖아. 한 번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족과 쇼핑이나 가족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사회 집단은 모두 몇 개야? 기업, 등산회, 무역협회, 가족 4개예요. 그래서 다번은 4개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가번이 뭐였더라? 공동사회죠. 여기서 공동사회는 가족 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가족 하나밖에 없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나번이 뭐죠? 비공식 조직. 등산회 하나밖에 없죠? 회사 내 등산회라고 얘기했고, 라번이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인데 여기서도 등산회만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이익사회는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익사회는 3개죠? 공동사회를 빼면 남은 이익사회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23번. 정부 조직의 성격을 A에서 B로 바꾼대요. 근데 A는
노적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B 조직은 방향잡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정전기와 같이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죠. 이게 관료제고 앞뒤 전후 좌우 다 쳐다봐야 되죠. 이게 레프트 경기가 탈관료제에 비유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A 조직은 관료제, B 조직은 탈관료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A 조직에서 B 조직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관료제가 탈관료제로 바뀌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지방 분산형인 조직으로 바뀌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죠. 기업. 불확실하고 복잡한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기업번 받고. 구성원 간의 담당 업무의 경계가 분명해져 행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다. 경계가 분명한 것,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거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디귿번. 기업가 정신과 시장 원리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탈관료제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절차나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 건 관료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24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네요. 이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혁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 조직 혁신 방안이 뭐냐면 이제 행정 업무도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돼야 한다. 따라서 행정 조직의 패러다임도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대요. 그러면 끝났네. 관료제가 바람직해요? 탈관료제가 바람직해요? 탈관료제가 바람직하죠. 그럼 탈관료제로 조직을 바꿀 때 그 혁신 방안이 아닌 걸 찾으래요. 1번. 능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이게 탈관료제의 특징이죠. 여러분 관료제는 능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경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경력이거든요. 능력에 대한 보상이면 이건 탈관료제에 해당되고 과업 중심의 팀제 조직 이게 탈관료제고 상향식 의사결정 이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니까 역시 탈관료제죠. 관료제는 하향식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는가 보네요. 신분 보장을 통해 이 신분 보장하는 게 바로 관료제잖아요. 철밥통. 4번 정답. 그 다음에 사회 구조와 일탈. 다음과 같은 소비 형태를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약적 개념. 밴드웨건이나 스노브. 이거 뭐죠? 우리 경제편에서 공부했잖아요. 밴드워건. 이거 뭐예요? 편승 효과죠. 남이 사니까 사는 거야. 스노브 효과는요. 남이 사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남의 행동에 따라서 따라하거나 반대로 하거나. 그러니까 그 남의 행동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중거 집단으로 보면 되겠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행동과 사고방식이 기준이 되는 집단, 중거 집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6번 일탈이론.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 남아있는 일탈이론은 3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아노미, 차별적 교제론, 낙인이론. 근데 아노미도 둘로 쪼개죠. 듀르켐의 아노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듀르켐의 손잡벌되는 머튼의 아노미. 왜 이렇게 다르죠? 아노미의 개념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꾼 것이냐 산업사회가 완성됐을 때냐 그 차이죠. 이게 듀르켐 이 사람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변할 때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이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이 안 만들어져서 노미가 없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아는 접두사잖아요. 노미에는 뭐예요? 규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산업사회의 개인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규범에 따를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무규범 상태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 이걸 우리는 듀르켐의 아노미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손자 파슨스 다음에 이제 머튼이 그 계승하잖아요. 그 머튼이 볼 때는 이거 할아버지는 이거 옛날 사람인 거야. 뭐 지금은 이제 산업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사회가 안정돼 있으니까 지금은 규범은 있다고. 근데 그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목표는 정당한데 수단이 잘못된 거야. 이걸 머튼의 아노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목적과 수단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테면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컨닝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머튼의 아노미라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목표인데 정정당당하게 선거활동해야 되는데
부정 비리가 개입되면 선거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잘못된 거죠. 이게 머튼의 아노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인 이론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1번 간은 뭐예요? 예, 최초의 일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차별적인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낙인 찍힌 사람과 안 찍힌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소개했었죠. 5, 6살 먹은 꼬맹이가 미국의 마을 그 어느 조그만 구멍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훔쳤다고 껌을 한 통 훔쳤어요. 근데 그게 흑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멍가게 주인이 그 꼬맹이 멱살을 잡고 그 흑인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껌값 내놔.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랬다고. 너 이 새끼야, 너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 도둑놈 같은 이라고 막 흥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백인 꼬마가 와서 껌을 한 통 훔쳤어요. 이때 이 주인은 백인답게 얘야, 껌은 돈 주고 사 먹는 거란다. 이번에는 아저씨가 공짜로 주지만 다음에는 꼭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차별적으로 제재를 했다고요. 이들이 성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백인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었고 그 흑인은 전과자가 누범이 됐던 것이죠. 왜? 범죄자로 도둑놈으로 낙인 찍히니까 이미 나는 베리몸 해가지고 2차 일탈, 3차 일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낙인 이론에서는요. 1차적 일탈을 중시해요. 2차, 3차적 일탈을 중시해요. 2차, 3차적 일탈을 중시한다고. 그러니까 1차, 3차적 일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일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고요. 요 내용이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4번. 일탈자와의 교류래요. 교제론이죠. 차별적 교제론이라고도 하고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도 하고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서덜랜드라는 범죄 심리학자가 주장한 거고요. 답은 뭘까요? 예, 아놈인데 누구의 아놈이? 예, 머튼의 아놈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가는 이게 뭐였더라? 낙인 이론. 가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더 문제시한다. 정답. 낙인 찍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3차적 일탈 이걸 더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분석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요. 27번. 가불병의 관점 바르게 연결한 거 저지래요. 값이 뭐예요?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론의 일탈행위. 낙인 이론. 1번밖에 없네. 정답이죠. 일탈은 사회 내의 구조적인 긴장과 도덕적 규제의 부족. 이게 이제 뒤르켐의 아놈이죠. 뒤르켐의 아놈이. 병.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탈 행위에 가담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삭제된 것인데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니까 대표적인 게 노사 갈등이나 보수 진보 간의 갈등. 갈등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 갈등론이라고 해도 되고 가치 긴장론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는데 갈등론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은 30번까지만 해야겠네요. 저는 문학까지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숙제 냈어요. 다음 시간에 문제 다 풀어갖고 오셔요. 그럼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요. 28번. 일탈 이론입니다. 가가 뭐예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규범이 붕괴됐다. 이게 머튼이에요? 뒤르켐이에요? 네, 뒤르켐의 아노미입니다. 머튼의 아노미는 안정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제도,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니까 이게 머튼의 아노미예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아노미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요. 가는 할아버지, 뒤르켐. 나는 손자, 머튼의 아놈입니다. 기억. 가는 할아버지, 뒤르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속력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 이게 바로 규범이죠. 규범을 통한 결속력 강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맞잖아요. 무규범을 극복하려면 규범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규범이란 사회적 합의.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도 하죠. 사회적 합의, 법. 기억병 받고 모범생이었던 고교생이 가출을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건 안오미가 아니라 차별적 교제론입니다. 일명 학습이론이라는 건데 여기는 없어요. 디귿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에 목표는 정당하네요. 금지 약물을 복용했네요. 수단이 잘못됐네요. 이건 손자 머튼의 안오미입니다. 나로 설명할 수 있다. 맞네요. 디귿번도 맞아요. 1번 가와 달리 다는 기능론적 관점 아닙니다. 둘 다다 기능론입니다. 안오미 이론 자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2번 정답. 29번 자 이게 머튼이 안오미를 설명할 때 만든 표입니다. A가 뭐예요? 목표도 사회가 수용하고 있고 수단도 사회가 수용하니까 이건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모범생. B는 뭐예요? 수단은 수용되는데 목표가 거부됐어요. 즉 수단은 바람직한데 목표 달성이 안 됐어요. 이게 목적 전치죠. 수단을 강조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바로 목적 전치와 관계가 되고요. 그럼 C가 뭐예요? 바로 머튼의 안오미죠. 목표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돼요. 정당해요. 그런데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튼의 안오미는 뭐다? C입니다. C. 그럼 D는 뭐예요?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어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또는 우리 이 문제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더라? 방랑자로 표현되어 있죠. 김삿갓. 노숙자. 자, 그러면 가번은 뭐예요? 이게 지금 머튼의 안오미란 말이에요. 이거 C. 나번은 뭐예요? 이게 바로 김삿갓. D에 해당되고요. 답은 절차에만 충실하고 과업 달성에는 관심이 없대요. 이거 목적 전치죠. 이거 B입니다. 모범생만 빠졌네. C, D, B. 4번 정답.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학교나 학원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다. 이거예요. 차별적 교제론 또는 학습 이론입니다. 청소년들은 모두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 방황하거나 컨닝합니다. 머튼, 손자, 머튼의 안오미. 병,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문제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낙인 찍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2차 일탈, 3차 일탈을 가져오니까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 찾으래요. 1번. 값은 즉 차별적 교제론 주장하는 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괴리. 이것은 머튼의 안오미니까 을로 봐야 됩니다. 1번은 값을 을로 바꾸고 2번. 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이라고 했네요. 이건 뭐예요? 가번으로 봐야겠죠. 갑. 상호작용론으로 봐야 되잖아요. 학습 과정,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이니까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봐야겠네요. 응? 그러면 을이 아니라 갑으로 봐야죠. 갑.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을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한다면 이건 갈등론이죠. 지금 여기에는 갈등론이 없어요. 사회 긴장론이나 사회 갈등론과 같은 갈등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4번이 맞나 보네요. 병은 낙인 이론이었죠. 청소년 문제 해결하려면 낙인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자,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몇 개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도표 분석 문제 몇 개 나와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앞부분 좀 빨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